자, 반갑습니다. 적중주식TV 12월 20일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월요일 시작이 좀 좋지 않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증시 자체가 좀 많이 꺾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를 보자면 1.48% 가까이 빠졌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어요. FED 긴축 우려 있었죠? FED 관련해서 긴축 우려. 이게 좀 뒤늦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관련한 이 전염병 이슈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지수가 좀 깎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투심이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아요. 예,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꺾인 것 같고, 미 증시도 이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갈 만한 자리다, 꺾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던 모습이고요. 지지선들을 받쳐주고는 있다만 이게 깨지다 보면은 한순간이거든요, 사실상 폭락은. 그러니까 되게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그럴 시점이고, 특히나 단기적인 매매가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 치고 빠지기 전략을 좀 보다 더 잘 해야 할 그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외 이렇게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강력했기 때문에 주말에 역시나 코로나 관련주 강세를 보였던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BNC가 오늘의 주도주라고 좀 부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래 대금이 미친 듯하게 빵빵하게 터져줬고요. 장 초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어요. 장 전에, 시작 전에는 쌓여져 있던 이 장전의 매도 물량들 이거 다 잡아먹으면서, 한 번에 잡아먹으면서 매수 물량이 쌓이더라고요. 매수 물량이 쌓이면서 시가는 갑자기 내리막더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갑자기 뿅 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 있었고, 시장에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이 자칫 빡 쏠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저번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주도주는 한국 BNC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키포인트들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련한 종목들은 점점 무뎌질 것입니다. 코로나건, 아니면 델타 변이건, 아니면 이번에 오미크론이건, 이렇게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에 또 나올 어떤 변이가 나오던 간에, 뭐 오미크론이 됐던 뭐 오세크론이 됐건 뭐 어떤 변이건 반짝이지, 이렇게 반짝 시세를 줄 뿐이지, 시장은 이렇게 내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한 번 간 놈들이 두 번, 세 번은 갈 수 있어도 네 번, 다섯 번째 갈 때 크게 상승을 해주느냐? 과연 못 해준단 말이죠. 내성으로 인해서 점점 무뎌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즐기고 나와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 오미크론 변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즐기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임에도 틀림이 없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시 자체가 투심이 꺾인 상황이에요. 투심이 좀 꺾였다고 봐야 될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전 세계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자체도 현재 하방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빅 이벤트나
일정, 이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종목군들로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 군에 어떤 종목군이 또 남아있느냐 보시면 역시 원전 관련한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원전주들이 가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전의 운명 22일 결판 난다. 자,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일까 아닐까? 조만간 내려질 유럽 연합 EU의 결정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EU가 이 원전을 과연 녹색 분류 체계 이것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냐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 결정이 바로 12월 20일, 22일 이틀 뒤에 결정이 됩니다. 굉장한 빅 이벤트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 원전 산업이 친환경 섹터 내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어떤 얘기를 도래하냐면은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은 친환경 섹터로 인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군이 뭐가 있죠? 바로 전기차를 필두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에서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란 이유만으로. 자, 그에 반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퇴출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대선 관련한 종목 이슈로서 원전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슈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바로 친환경 섹터 내에 들어간다면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큰 이벤트다. 세계적인 관심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특히 더더욱 큰 이벤트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 EU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2,40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유럽이 88%예요. 88%가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EU의 결정권이 굉장히 큰 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EU에서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해줘 버린다면 그에 대한 파급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전의 이슈예요. 자, 한전이 2026년까지 해외 신재생 발전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050년 석탄 발전 전면 폐기, 신재생 완전한 정착 전까지 일방적 감축 위험 우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탈탄소 과적 한전 해외 석탄 발전을 2026년부터 본격 감축하기로 한 점은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등등.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굉장히 힘쓰고 있는 분야다. 정부나 약간 공공기관이나 어느 정부 부처에서나 모두 다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U에서 원전을 인정해주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슈를 받아줄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한전과 더불어서 큰 이슈를 받아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들을 보자면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 보자고요. 일단 대장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많이 애매해졌어요. 좀 더러워졌어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도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여차하면 보여줄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었지만 이번에 10월달, 11월달 이 상승분에서 거래량이 비교적 많이 터져줬습니다. 많이 터져주면서
이 부분에서 저항대가 분명히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는 돌려주고 있다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것은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되지 못합니다. 들어 올려줄 때는 저점에서 들어 올려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위로 점진적 상승을 해줘야 하는 구간인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무겁고요. 핸들링하기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 또한 저항 구간대로 부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전산업이나 한전 KPS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고점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차후에 차도에 반응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장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굉장히 다른 종목들과 비교되게 차트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차트가 굉장히 살아있다. 6월 달에 한번 칩니다. 한번 치고 점진적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칩니다. 9월 달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치고 이 고점을 깨지 않아요. 이 고점을 깨지 않고 저점으로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다음 달에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또 주가는 레벨업 합니다. 16,000원대로 레벨업을 하지요. 16,000원대 레벨업하고 또 역시나 이 구간을 지켜줍니다. 2만원대로 뛰고 내려왔다가 이 구간을 또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트를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느냐, 주봉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상 이거예요. 깃발형 패턴. 이 종목은 깃발형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크게 보자면 이렇게 깃발형 패턴을 이어가고 이렇게 급등을 한다. 꽤나 정직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일진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장 초부터 쭉 증시는 하방으로 밀리지만 증시는 위아래로 왔다가 하방으로 결국 밀렸어요. 하방으로 밀렸어요. 근데도 비교적으로 비교되게 일진파워는 상승세 지속적으로 쭉 보여줬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시 가량에는 대량 거래량 수급이 한번 들어온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정배열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일단 일정이 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세는 굉장히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내일자 바로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슈가 있는 날, 이벤트가 있는 날 22일 날 바로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부 직접 더 공부를 해보시고 과연 원전 관련한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 좀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더욱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